제4화 검은 궁궐 화마를 삼킨 신수 1. 침소의 보랏빛 동무. 궁녀들은 구출되었으나 대궐의 공기는 여전히 납처럼 무거웠다. 세자 이선은 구출된 연실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기묘한 보랏빛 가루를 떠올렸다. 그것은 주술의 재료가 아니라 연소할 때 지독한 환각을 일으키는 서역의 독초 만다라화의 성분이었다. 이선아, 인간의 욕망이 안개처럼 대전을 뒤덮고 있다. 저 안개 너머에 칼날을 숨긴 자가 서 있다. 해태의 목소리가 이선의 귓가에 낮게 깔렸다. 이선은 망설임 없이 왕의 침소인 강령전으로 향했다. 침소 안에는 병색이 짙은 임금이 초점 없는 눈으로 누워 있었고 영의정 김덕수가 향로에 향해 비우며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향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이선의 눈에만 기괴한 보랏빛으로 일렁였다. 김덕수는 이 환각제를 이용해 왕의 정신을 흐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조작해온 것이었다. 저하, 국본이 실성하여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제 그만 칼을 내려놓으시지요. 김덕수가 차갑게 웃으며 손을 들어올렸다. 그러자 병풍두에서 수십 명의 금군들이 나타나 이선을 포위했다. 김덕수는 이미 이선을 미친 세자로 몰아 폐위시킬 완벽한 명분을 쌓아둔 상태였다. 저하의 눈에만 보인다는 그 신수를 지금 이 자리에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바마마를 시해하려 했다는 반역의 죄를 뒤집어 쓰시겠습니까? 김덕수의 도발에 이선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병사들은 이선을 안쓰러운 혹은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에겐 이선이 그저 텅 빈 허공을 응시하는 광인일 뿐이었다. 이선은 칼을 칼집에 넣고 천천히 김덕수에게 다가갔다. 대감,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수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대감의 거짓이 신수를 불러낸 것이니까. 이선은 김덕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해태에게 명령했다. 해태야, 이 자가 내뱉는 모든 숨결을 진실의 무게로 눌러라. 좋다. 거짓을 뱉는 자, 자신의 숨에 눌려 죽으리라. 해태가 김덕수의 어깨 위로 올라앉아 거대한 앞발로 그의 목을 눌렀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이선과 김덕수가 대치하는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김덕수는 돌연 가슴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다. 컥,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다. 김덕수는 필사적으로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당황한 중신들과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말해라, 대감. 왕실의 향료에 독을 섞고 궁녀들을 납치해 환각제의 재료로 삼은 것이 누구의 짓이냐? 이선의 목소리는 대전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김덕수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본능적으로 진실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다. 제가 한 짓입니다. 전하를 제 소나귀에 넣으려고. 김덕수의 고백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선은 김덕수가 피우던 향로를 발로 차 엎어버렸다. 쏟아진 향로 안에서 타다 남은 독초와 함께 실종된 궁녀들의 머리카락과 부적이 섞인 기괴한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3. 화마의 습격. 비리가 폭로되자 대전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김덕수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폼 속에서 미리 준비한 화포용 화약 주머니를 꺼내들었다. 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 이 잘난 조선의 궁궐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라. 김덕수가 촛불 위로 화약을 던지자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솟아올랐다. 단순히 나무가 타는 불이 아니었다. 만다라화의 기름 성분과 화약이 결합된 불길은 순식간에 천장의 석가리를 타고 번졌고 대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불이다! 불을 꺼라! 금군들이 달려들어나 물을 끼얹을수록 불길은 오히려 보랏빛 화염을 내뿜으며 거세게 타올랐다. 임금의 침소까지 불길이 들이닥칠 지경이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 수 없는 재앙의 불길이었다. 4. 해태의 권능, 불의 재앙을 막는 자. 그때였다. 이선의 등 뒤에서 집채만한 푸른 빛이 폭발했다. 지금까지 이선의 눈에만 모이던 해태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눈앞에서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냈다. 저것이 무엇이냐? 해태다. 전설 속의 신수 해태가 나타났다. 대신들과 금군들이 경악하며 무릎을 꿇었다. 해태는 포효하며 불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해태의 갈기가 은색으로 빛나자 주변의 열기가 순식간에 서늘한 냉기로 변했다. 이선아, 보아라. 이것이 불의 재앙을 잠재우는 나의 소명이다. 해태가 앞발을 높이 들어 대전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다. 구르르릉.
지진 같은 진동과 함께 바닥의 틈새에서 맑고 푸른 수기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보다도 정결하고 깊은 물의 기운이었다. 혜태가 입을 크게 벌리자 대전을 집어삼키던 거대한 화마가 마치 연기처럼 혜태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활활 타오르던 기둥의 불꽃이 혜태의 숨결 한 번에 얼어붙듯이 사그라들었다. 불길은 단 한 점의 재도 남기지 못한 채 신수의 몸속으로 봉인되었다. 타버린 냄새 대신 비온 뒤의 숲처럼 맑고 상쾌한 공기가 대전을 채웠다. 5. 에필로그. 정직한 왕의 길. 김덕수 일파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임금은 도끼가 빠져나가자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고 이선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선은 슬픈 눈으로 혜태를 바라보았다. 사건이 해결되자 혜태의 형상이 다시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선아, 나의 목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궁궐의 부정이 씻겨나갔으니 나는 다시 석상으로 돌아가 잠들어야 한다. 잠깐, 혜태야. 너 없이는 이 고독한 궁궐에서 나 홀로 어찌 진실을 지키란 말이냐. 이선이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겐 왕세자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 모습으로만 보였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네가 지킨 백성들의 눈이 곧 나의 눈이 될 것이니 두려워 마라. 정직한 왕이여. 혜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선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순간 이선의 머릿속이 맑아지며 그를 괴롭히던 환각의 잔야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혜태는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세월이 흘러 이선은 왕위에 올랐다. 그는 재위 기간 내내 춘당지 연못가와 대궐 곳곳의 혜태 석장을 정성껏 돌보았다. 백성들은 그를 신수와 대화하는 공정한 왕이라 칭송했다. 어느 깊은 밤 정무를 마친 이선이 석장 앞을 지나갈 때였다. 바람을 타고 아주 익숙한 낮은 저음이 들려왔다. 잘하고 있다, 이선. 이선은 멈춰서서 석장을 보았다. 석장은 여전히 무뚝뚝한 돌덩어리였지만 달빛을 받은 혜태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의 순간 금빛으로 번뜩였다. 이선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길을 걸어갔다. 보이지 않아도 곁에 있다는 믿음, 그것이 그를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고 있었다.